7월 23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요 기관장과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인화회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개혁이냐, 해체냐를 놓고 평소 탈권위를 강조해온 박남춘 인천시장의 고민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시책들이 그대로 경기도 정책으로 옮아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 지사의 조직폭력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현역 의원 4명이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입후보를 마치고 득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명현, 김성원 두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발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포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화곡동에 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군기지 근처에 사는 화성 주민들이 극심한 전투기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잠 설치기는 일쑤이고 앞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반년 만에 9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6,9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시내 주요 기관장과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인화회가 존폐 기로에 섰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탈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인화회를 해체하거나 또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천시는 인화회의 향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화회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개혁이나 해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당연직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인화회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했거나 아니면 참석 여부를 유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화회에 이 의혹 섞인 눈길을 보내면서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인화회는 인천 지역 발전을 취지로 인천 지역에 있는 주요 기관 단체장과 협단체장 그리고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지금까지 공익적인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사교 모임 아니냐, 이 고위층들의 구락부다 이런 비판 여론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과 2면 그리고 3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거나 성공했던 사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 여성, 안전, 행정, 문화복지, 노동 등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전체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이 성남형 경기도정을 펼치는 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작이었죠. 이 무상교복을 비롯해서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 시리즈가 경기도 확장판으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펼쳤던 주요 정책들이 그대로 경기도로 옮겨지면서 확대 추진되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경기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짚고 있습니다. 4면 종합면 기사 그리고 인천판 1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등록 접수 마감 결과 8.25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5선의 이종걸 의원, 그리고 4선의 김진표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인천에서는 4선의 송영길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면 기사 보시면 인천판,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의원 어제 서울 백범기념관에 열린 서울의 길 행사에 참석해서 약 3천여 명의 포럼 회원들이 이 송영길을 연호하는 가운데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종합면 기사를 보시면요. 한편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젠 걸음을 걷고 있죠. 이 김병준 후에 올라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이 당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 의원 가운데서는 재선인 안산 단원갑의 김명현 의원, 그리고 초선인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의원 두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현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초선 의원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도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서 비대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명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눈길을 끕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입니다. 김포 시내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3살짜리 남아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이 안전사고로 아동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포에서 또다시 보육교사에 의한 유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김포 시내 장기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8살 여성 A 교사가 3살 남아를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금 현재 이 보육교사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보육교사는 지난 5월 23일과 25일 자신이 맡고 있던 3살짜리 이 B군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공군 제10 전투 비행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원군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위치해 있는 화성시 병점동과 진안동 그리고 화성 동탄 신도시 이 주민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투기 비행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전투기가 운항되면서 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병점동과 진안동 일대에서 이 휴대전화 앱으로 소음도를 측정해 봤더니 80데시벨 이상은 물론이고 최고 100데시벨이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사람과 같이 대화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대책이 마련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난 1월 18일 개장했는데요. 개장 꼭 반년 만에 900만 명의 이용객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이 올 한 해 6,900만 명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인천공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혼잡이 완화되고 출국 시간도 대폭 단축되는 그런 효과도 제2여객터미널이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진보를 표방하며 당선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벌써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행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행간은 무엇일까요? 학부모와 시민들이 바라는 인천교육의 과제와 미래상은 또 무엇일까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위원회 위원과 인천시의회 의원 그리고 최근까지 전국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 지부장을 역임하셨죠. 노현경 전 인천시의회 의원 모셨습니다. 노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몇 가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우선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제안 공모를 받는가 하면 인천시 교육청 소속 경비 청소 용역 근로자 1,1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고요. 또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특수학교와 또 섬지역 학교를 찾는 등 이른바 소통 행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도교육감의 취임 한 달,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도교육감님이 이제 취임한 지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천 교육수장으로서의 업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또 논란이 됐던 호화 관사라든지 이러한 어떤 권위주의의 상징과 같은 이제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또 인천시 교육청 산하 경비 청소 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봐요. 네. 또 학교 현장을 돌아보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강조해온 도교육감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특수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열악한 도서 지역 학교 교육을 더 챙기려고 하는 최근의 어떤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도교육감다운 모습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교육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출발은 비교적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반면에 최근 교육감 업무를 보좌 하는 별정직 공무원 수를 기존의 2명에서 이 5명으로 3명 정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결국 측근 챙기기 인사를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의결됐어요. 이 도교육감의 별정직 공무원 증원 구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4년 전에도 전 이청현 교육감 취임 초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나중에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의 업무를 보좌할 어떤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이 인천 시민 앞에 내세운 공약과 정책 의지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별정직 몇 명을 더 두는 것은 어떤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문제를 떠나서 선출직 교육감의 정책 의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 앞서 시의회의 지적처럼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챙기는 농공 행상의 일환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교육감은 일반 정치인이 아니고 그렇죠.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만일 별정직 증원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인천 시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러한 근거를 갖고 저는 설득을 해야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의회 역시 이제 취임 초기니까 교육감 뭐 길들이기 내지는 어떤 발목 잡히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시의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야 되지만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인천교육계에선 이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또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땅이 없다라는 부분, 또 원도심의 학교 공동화 현상, 그런가 하면 이 학생도 또 교사들도 인권 침해 논란들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갈수록 뭐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학교에 취약하는 학령 인구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 같아요. 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인천교육의 최대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도교육감이 그런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인천시가 도시 팽창을 통해서 도시 개혁을 해서 송도라든지 어떤 청라의 지역으로 많은 인천시민이 이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도심은 공동화가 되고 있고 이런 송도와 청라 지역은 오히려 과밀학급이 되는 이런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교육감 혼자만으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신설, 증설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의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또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의지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시와의 협치와 소통,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특별히 뭐 늘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서 지역이라든지 원도심, 상대적인 어떤 교육 환경의 격차,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 학부모로서 또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임 도교육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도교육감님께서 정말 인천에 40만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반대로 교육 행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는 과거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어떤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인천 교육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파보기, 지금까지 취임 한 달째 맞이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교육 시책과 인천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노현경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인천, 수원, 의정부 34도, 평택, 용인 33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4에서 7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8에서 12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닫혀있기만 한 책은 블록일 뿐이다. 토마스 풀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